제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관련 기소에 대해서 기재부의 압력, 협박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재부가 아니라 당시 국토부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환율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환율이 1,400원 고언저리에서 바로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실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거액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블룸버그의 보도였던가요? 이런 식으로 실탄을 쓰면 한국은 8개월 정도면 소진된다.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다른 나라들도 이제 환율이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약하잖아요, 지금. 그건 맞죠. 그렇죠. 특히 최근 2달 사이에 폭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동폭이죠, 지금. 초기만 하더라도 유로화도 약세고 다 약세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최근 2달간의 변동폭은 전 세계 그 탑 아닙니까, 거의. 예.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요. 흔히 나와서 이제 방송이나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이때 강달러라는 것은요. 달러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요 6개국 통화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달러 대비 이제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게 유로화예요. 한 58% 정도 이렇게 반영되니까 거의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게 되면 유로화는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달러 지수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지 않은 통화들. 아는 통화들은 많은 통화들이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오히려 오르고, 예, 그렇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도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제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잘 거론되는 그 정도 사이즈는 우리처럼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유독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강달러는 한 요인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별로 영향 안 받지 않은 나라는 자원 보유 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싱가포르는 자원 보유 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요인이 따로 있는 건데. 지금 뭐냐면 강달러가 예를 들어서 7월 26일 이후부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같이요. 지금요. 2차례 올렸거든요. 그래서 7월 26일 이후에 보게 되면은 유로화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 가지고 한 1% 정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한 6% 이상 떨어졌다고요. 7월 말 이후에도. 최근 2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만의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우리만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언론 보도가 없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가 올해 심해지고 있잖아요. 최근 연속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중국 수교 이후 4개월 연속 적자. 전체 무역 적자가 어쨌든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것도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석유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고, 근데 우리만의 요인, 아까 했던 대중국 무역 적자 같은 게 이제 우리만의 요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랬던 거 자초한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초했다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방송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해 가던 것을 수입하지 않는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지나치게 밀착해서 중국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아니 실제로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대중 무역자가 65억 달러였었어요. 흑자였었어요. 65억 달러. 이게 그런데 5월 달부터 8월 달에 33억 달러로 적자로 곤두박질친다고요. 갑자기 한 달 사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당시 뉴스공장 출연해서도 100대 수출품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는 상당 부분들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줄어들었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잘 먹힌 첫 단추에 이제 거의 출발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적어도 그러니까 미국만큼은 쫓아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가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 이 부담이란 영끌도 말이에요. 있고. 금리를 못 올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거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죠.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일단 그것만 급하게 끄고 근본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죠. 미루면서 지금 그러니까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죠.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 연준에서 0.75 예상대로 올렸잖아요. 예. 0.75만큼 격차가 확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연말 되게 되면 더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국제 기준에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읽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우린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국민연금하고 수합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수합했다는 이게 나와가지고 예,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원화가 그러니까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요인들이 지금 이제 산재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도 이제 덤벼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거는 예. 실탄을 그러니까 사용을 해가지고 예, 외화를 하여간 1,400원 선을 방어하려고 이게 심리적인 선이구다 보니까는 예. 방어하려고 하니까 이건 외환보유고를 또 이제 그러니까 축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태를 더 나중으로 그러니까 더 악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예, 더 악화되는 걸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이제 찾고 있는 건데 이제 국민연금 얘기 나온 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일 크죠. 그리고 예.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해외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는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하.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야. 예. 그러니까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국내 시장에서 달러를 산단 말이에요. 예.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러를 해외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달러까지 쓰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러를 사게 되면은 예.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거래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달러 환율 상승 압력에 그러니까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 달러를 그러니까 사용하게 해주고 아하.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미치는 환율 영향조차 빼고 싶어가지고 예. 한국은행 달러를 써라 그냥. 그렇죠.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시장에서 달러 가격 높이지 말고 예. 그 말이구나. 예. 근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 결국 한국은행의 달러가 그만큼 그러니까 운영할 수 빠져나가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되게 합니다. 예. 그럼 그 투자한 게 달러 투자든 건 이게 묶일 게 아니에요. 더 나쁘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그냥 끄기 그냥 발 털어서 끄기 바쁘게. 수압이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수압 잠깐만요. 예.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수압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투자를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버리면 그것도 또 우리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써라.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하니까 이 달러는 그러면 장기로 묶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우리가 없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규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현금화 그렇죠. 시킬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화 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나빠지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달러 수요에 대한 압력은 좀 줄일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정부는 왜 계속해서 이 끄떡없다. 예. 환율 보유액이 또 충분하고 왜 이렇게 낙관론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정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은. 오케이. 아니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끄떡 없으면은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폭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1,400원은 돌파를 결국 지금 방어하고 있는 셈인데 예.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다. 예. 그 지금 뭐냐면은 뭐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1,400원 금방까지 1,398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연준이 간밤에 금리를 크게 올리는 이제 예정대로 0.75 올리고 그리고 연말까지 어쨌든 간에 4% 이상까지 4% 최소한 4%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한 3% 정도에서 지금 멈추려고 하면 더 벌어지는 일단 말이에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냐면 한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연말까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망들을 하면서 달러에다 베팅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투기적인 수요를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루면서. 예. 그러니까 약점을 아는 거죠.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약점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IMF 때는 아예 이제 외화 보유액이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 나는 바람에 IMF가 된 건데 IMF가 당장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위험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런 종류의 본질적으로는. 예.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 하반기 혹은 내년에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환율이. 이게 지금 내년에 큰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뭐냐면 이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올려야 되겠죠. 예, 쫓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나 기업들의 DSR이라는 게 있잖아요. DSR. 예. 부채 상환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 비중이요. 이게 잠깐만 커지는 거예요. 아니, 금리 올라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지는데.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유동성 경색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PF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지금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신용도가 낮은 등급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서채 발행도 지금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진짜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게 현실화되면 하반기 내년 이때가 큰 걱정이다. 연말 되게 되면은 연말 정도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나라도요. 교수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무슨 걱정인지는 이해했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이거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본론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연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또 모시겠습니다. 예. 차명근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